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넷마블을 중심으로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최적화되고 잘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세 종목 모두 실적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상장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비대면 산업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대적 주도주 비대면. 먼저 그 세 가지 상승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비대면 혹은 이제 언택트라고 하죠. 코로나 전에도 존재했던 시장이고 계속해서 커갔던 시장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커다랗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 비대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두 종목 모두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장 이래 이제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물려서 파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이제 뻗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잠시 후에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이 작용하죠. 관성과 함께 가속도의 법칙이 또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체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도 물린다는 거,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 전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실적도 대체적으로 다 안 좋은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혜주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한 시장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도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주가의 큰 산은 결국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유망주 세 종목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 있죠. 넷마블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카카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 게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K 드라마. 카카오는 이제 앞서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넷플릭스처럼 사실 그 가장 어떤 그 확장성이 커다란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네이버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DNC 미디어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K 웹툰이라고 그랬죠. 기타 이제 그 전에 한 분께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데 미스터 블루도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 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기관화 장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야의 타픽 종목, 가장 그 대표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등주 쪽 많이 오르고 그리고 많이 좀 가격대 역시도 대중들이 범접하기가 만만치 않은 좀 고가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닷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일봉을 보시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어요. 특히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꼭 아마존닷컴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전 세계는 전 종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3월 한 16일에서 19일 정도.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이제 그 3월 19일 날 최저점을 통과했는데요. 그때 상당 부분 어떤 그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세력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집한다고 얘기하죠. 그 매집 단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0달러, 한 1,700달러 정도로 하면은 아직까지 100%가 못 오른 상황이거든요. 아마존닷컴을 일봉이라든가 특히 이제 월봉으로 길게 보시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2,900달러 바라보게 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죠. 이게 코로나라는 어떤 그 역사적 기준점이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3월 한 15일서부터 3월 19일 최저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100%도 이제 못 올라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월하게 종목군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을 보고 있는데 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 앞서도 이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이제 가속도의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항상 우리가 특히 관성의 법칙을 잘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를 하면 좀 수월하게 우리가 그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서 사실 수익을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하락 관성이 이미 그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 반전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역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우리가 상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죠. 좀 역설적으로 오르는 주식, 여러분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의 상투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10번에서는 못 맞춥니다. 제가 보기엔 한 20번 정도, 한 30번 정도 돼야지만 뭐 그게 또 우연의 일치가 되겠죠. 상투를 맞추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7개의 대지입니다. 이게 넷마블의 그 최근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사실 제가 어플을 좀 깔았는데 한번 저도 게임을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좀 정서에도 좀 안 맞고요. 이 보시면 이제 그 어드벤처 그 RPG 게임이라고 하죠.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MMORPG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 롤 플레잉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게임은 사실 그 단방향인데 지금은 쌍방향을 넘어서 다중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죠. 또 현실감이 좀 뛰어나고요. 저도 이제 그 들은 얘기입니다. 자, 넷마블 지금 월봉인데요. 최고점이 상장일의 최고점이 20만원이었어요. 20만원서부터 뭐 8만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게 이제 반의 과정. 주가가 조정은, 저는 이제 그 시세가 마치 그 변증법의 논리처럼 정반합의 연속 과정이라고 보는데, 반 이후에는 이제 반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지쳤기 때문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간의 힘이 기울기가 이제 그 팽팽한 시점이 있어요. 이걸 합의 기준이라고 보면 합. 1년 동안 지금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커서를 포함하면 지금 13개월째 조정을 받았거든요. 여하튼 간에 한 12개월, 1년이라고 치죠. 1년 동안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팽팽한 어떤 그 접전이었어요. 그런데 매도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일단 그 매수 입장에서 유리한 상태죠. 그러다가 시장 환경이 어때요? 넷마블 쪽으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조정 과정, 우리가 조정 과정하고 이제 횡보 조정 과정, 가격 조정 과정하고 이제 그 횡보 조정 과정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3년 이상을 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년 조정이 상승으로 전환되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2개월째 양봉이 지금 월봉상 2개월째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저희 회원분들께도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15만원 제시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기본적으로 뭐 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 90% 정도는 조정 받는다고 보는데, 뭐, 고점에 팔다가 저점에 사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점에 팔고, 넷마블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사죠. 넷마블 한 100%, 죄송합니다. 한 10% 벌고, 다른 데 가서 또 깨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를 반복해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11년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나라 시장을 11년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2천만 원이면 사실 물론 이제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주식에서 좀 돈을 버는 사람이 한 5%밖에 안 되니까 95%는 본전이거나 깨먹는 거죠. 깨먹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공 투자하는 길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로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을 시장의 흐름이 맞을 때 사서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단순하고 이거만큼 좋은 기법이 어떤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어때요? 자꾸 이제 흔들리죠. 자꾸 일희일비하게 되고 자꾸 흔들리란 말이에요. 자꾸 추격 매수하고 충동 매매하고 또 빠질 때는 어때요? 공포감이 젖어서 자꾸 우리가 추격 같이 이제 투매 동참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 전에 사실 그 멘탈을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가 또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다운 멘탈들 젊은 아주 그 애기들처럼 이렇게 막 잔 파동에 이렇게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넷마블은 앞서도 월봉도 봤지만 1년 동안 이제 장기간 동안 우리가 주가 관리를 했다거든요. 혹은 관리를 했다고 혹은 이제 저는 공을 들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공을 들은 것만큼 많이 오른다고 본 거죠. 좀 논리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정수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받은 기간만큼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앞서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이 세 박자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
코로나 또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넷마블 최근 보고서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최근 보고서인데요. 6월 30일자 보고서예요. 7개의 대주의 글로벌 흥행으로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6월 18일 날 글로벌 172개국에 출시한 스톤에이지 월드 석기시대죠. 또 6월 24일 기준 2일 매출액이 4억 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하여튼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050억에서 전에 보고서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대로 되는데 그 20%도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선방한다고 그러는데 최근 보고서 보니까 2,800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업이익의 4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어떤 급등주, 시대적 급등주를 보면은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주가가 제가 시대적 주도주는 뭐냐면 1000%, 최소한 1000% 혹은 2000%, 3000% 이상 오른 주식이거든요. 그런 주식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50%씩 4년 내지 5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1000% 이상도 올라가 되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자, 넷마블도 그런 자질이 있고, 또 이제 BTS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상장,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그 상장이 되면서, 하여튼 그 국내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은 단기로 조금 좀 오버슈팅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라는 다 알죠. 대체적으로, 모르는 분들 계시지만,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여하튼 간에 15만원 넘어갈 것 같고요. 월봉 봤지만 20만원서부터 급락하는데 20만원 급락 시점이 2018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 논리로 주가 역시도 최소한 20만원은 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제가 사실 좀 발음이 원래 좀 안 좋습니다.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고, 제 아들들도 둘 다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최고점이 12만 3천원이었는데, 5만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주가가 폭락하고,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하배 과정이죠. 횡보 조정을 했는데, 이 평선이 완벽하게 결집을 하면서 이제 역시 도약하는 모습인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넷마블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주가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역사고점 좀 돌파하고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7월에 12만 3천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단순 논리로 그때 환경, 2018년도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실적 캐파 자체도 그렇고. 자, 일봉인데요. A하고 B하고 나눴는데 A에서 올라갈 때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제가 그 넷마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 공을 들인 상태에서 올라간 거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역배열 혹은 이제 혼조배열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상승의 한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충분한 기간 조정, 약 한 7, 8개월 이상 기간 조정 거치는 가운데 이 B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결집했죠. 그 마티 슈발츠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스탠퍼드대 주최 그 수익률 게임에 대해서 3년 연속 1등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회사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 대회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 대학교 주최로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마 한 1980년대 초중반 정도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주식을 너무 잘하니까 기자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익이 높냐 물어봤더니 마티 슈발츠가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 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매도세와 매수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사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을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 분석이에요. 이동평균선의 배열도는 이제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그 다음에 방향성,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 아니면 평행이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결집도, 그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뭉쳐있는 정도인데, B 구간에서는 100점 만점에 거의 95점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요. 어영부영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친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시장 맥락, 흐름에 이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화되는 흥행 지표를 통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SM이라는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그 종목을 얘기할 때 그게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추천을 좀 했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말 그대로 이제 가수들 뭐 이런 그 기획사죠.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이 이기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가수 하나가 노래 하나 히트 치면 주가가 올라오고 뭐 히트를 못 치면 떨어지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위대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제조업의 어떤 공정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까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 스튜디오 대군도 그런 화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기질이 안 좋고 막 들쑥달쑥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 비대면 중에서 특히 드라마 산업도 이제 아주 그 뭐라 할까요? 하여튼 좋은 산업 자체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과거 우리가 아날로그 시각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봐서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이제 제목 자체가 데이터화되는 흥행 지표의 높은 수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높은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고 중국향 판매 기대감 지금 이제 한한역이 좀 해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차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스카이댄스하고 이제 호텔 델루나 예전에 그 IUC인가 나와서 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공동 기획 제작을 발표했다. IP만 팔았던 과거의 리메이크 사례. IP는 이제 그 뭐 흔히 라이센스만 이제 파는 거죠. 달리 처음으로 제작비와 수익을 동동에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국향 레퍼런스 확보이 엄청난 수익 잠정, 뭐 엄청난이라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분석가들은 수익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 뭐 보시면 흥행 지수로 확인해 글로벌 성과 및 중국 판매 가능성.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287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600억 정도, 590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는 자료 보니까 최근 나온 보고서 보니까 600억으로 나오는데요. 280억대가 이제 600억대면 주가는 급등해야 되겠죠. 2021년 이후는 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하도록 했고, 여하튼간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크게 오르시는 좋은 환경은 이제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권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증가 추세,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자, 그리고 이제 2분기에 급증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용이죠.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산업, 혹은 언택트 산업이라는 게 코로나 환경 속의 수혜, 절대 수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역사의 고점을 18만 3천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하고 30만 7천원인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관성의 법칙과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해요. 오르는 주식에 상투를 맞춘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일봉 보시면은 이제 3월 19일 전후가 되겠죠. 카카오 같은 건 취저점이 3월 19일인데 이때 이 가격대에서 상당분의 매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당분의 어떤 그 세력으로 손바뀜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개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아래 방향 화살표는 저희가 100% 전량 매도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직원들도 회의 과정 속에서 좀 잘못 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실 신규 종목으로 재추천을 했는데 또 넷마블은 저희 회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넷마블이란 또 걸출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비중을 늘리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그 주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온 어떤 짬밥을 이용해서 사실 주식은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식은 또 주식 언어가 있죠. 언어만 배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고 미국 사람이 어떤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사고 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언어만 몰라서 대화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 시장 언어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그 맥락은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대적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 뭐가 지금 가장 시장의 이슈냐. 요즘에 보면 뭐 SK 바이오팜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죠. 뭐 코로나가 물론 큰 이슈가 되겠고, 그다음 개인기, 다른 경쟁업체가 넘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고민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러 가겠고 또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